현재 나의 중둔근 기능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신발을 신기보다는 맨발 상태로 거울 앞에 서서 테스트 해보세요. 한쪽 발을 들고 30초에서 1분 동안 한 발로 서보는 겁니다. 이때 거울을 보면서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체중을 지지하는 쪽 고관절이 옆으로 밀리지 않는지. 두 번째는 발을 들고 있는 쪽 골반이 아래로 점점 떨어지지 않는지. 세 번째는 허리 근육을 쥐어짜지 않는지. 골반이 떨어지는 걸 참으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상관없이 허리를 옆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요방형근의 보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중둔근 기능, 그 중에서도 특히 중둔근의 후방섬유가 현재 제 기능을 잘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몸통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거나 찌그러진다면 코어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겠죠. 한 번씩 걷다 보면 고관절이나 허벅지 옆쪽이 뻐근하고 불편한 적이 있으신가요? 컨디션이 한 번씩 떨어져 봤던 분들은 이런 고관절 옆쪽의 근육들 혹은 허벅지 옆쪽이 불편하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역시도 중둔근이나 소둔근, 그 중에서도 후방섬유 쪽에 기능 저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흔히 중둔근을 골반의 좌우 수평만 맞추는 근육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뒤쪽의 후방섬유는 대퇴골두가 관절 중심에서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골반이 밀리게 되고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의 중심화가 깨지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작용으로 인한 통증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중둔근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바로 붙어있는 TFL, 그러니까 대퇴근막 장근이나 장경인대가 대신 일하게 되는데 그때 허벅지 옆쪽에 뻐근함이나 혹은 신경 자극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반을 잡기 위해서 허리 근육이 쥐어 짜지거든요. 요방형근이 과긴장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까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둔근의 후방섬유가 약해지게 되면 장경인대의 과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장경인대는 대둔근의 상부섬유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둔근의 상부섬유가 과도하게 쓰이거나 혹은 억제되기 때문에 고관절의 안정성이 더욱더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둔근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클램쉘이라는 이 동작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클램쉘 역시 중둔근의 후방섬유를 잘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지만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체중 지지 상태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보행 시에 통증이나 혹은 재활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힙 하이크, 펠빅 드롭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반을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여보는 운동입니다. 근데 클램쉘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약하고 환자분들한테 적합하기도 한데요. 서서 하실 오늘 운동은 운동 강도가 조금 높긴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알려드리고 뒷부분에서 운동 강도를 낮추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은 체중을 지지하는 이 다리 쪽에 중둔근이 타겟입니다. 낮은 스텝박스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고 댁에서는 두꺼운 책, 그리고 발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면 좋겠죠. 이렇게 책을 두시고 이렇게 올라섭니다. 그리고 반대쪽 발은 공중에 살짝 띄우고 양손은 이렇게 골반 쪽으로 올려두시면서 골반 수평을 확인합니다. 꼭 수평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은 비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감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골반을 내리는 건데요. 원래라고 하면 이렇게 아예 띄어서 골반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데요. 이러면 초반에 부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한쪽 다리의 앞꿈치는 이렇게 기대줍니다. 살짝 기대주시고 이쪽 디딤발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딤발이 되는 중둔근이 타겟이라고 했죠. 디딤발의 골반을 유지하시고 요 까치발 등 쪽에 골반을 살짝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골반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골반을 아래로 내릴 때 여기 중둔근이 살짝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이쪽 중둔근이 계속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골반을 내렸다가 이쪽에 요방형근을 써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요방형근을 많이 쓰는 보상작용입니다. 제대로 했을 때는 이 골반이 아래로 살짝 떨어질 때 이쪽 측면이 약간 팽팽하게 늘어나는 장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렸던 이 골반을 다시 이쪽 디딤발에 중둔근을 써서 양쪽 골반이 수평을 지나서 살짝 높아질 수 있는 자세까지 천천히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15회씩 총 3세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둔근의 조금 더 뒤쪽 후방 섬유를 자극하는 법이 있는데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살짝 고관절을 조금 굽혀주는 겁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무릎도 살짝 구부러질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때 중둔근에 살짝 후방 섬유가 더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이쪽 다리를 뒤쪽에 두시고요. 똑같이 고관절을 구부려 줍니다. 그 상태에서도 살짝 떨어뜨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살짝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줍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나오면 운동 부하를 일단 낮추셔야 돼요. 골반을 들어 올릴 때 허리 근육을 자꾸 접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이 디딤발의 고관절 축으로만 움직이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디딤발이 되는 이 무릎을 너무 과하게 쫙 펴면 안 됩니다. 무릎을 너무 과신전시키게 되면 근육 운동이 아니라 관절로 지지하는 보상작용이 돼버리거든요. 무릎은 너무 쫙 필 필요 없이 그냥 편한 대로 해주시고 대략적으로 5도 정도 미세하게 구부려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저림이 있거나 불편한 분들은 과하게 할 필요 없이 1cm, 근데도 불편하다 그러면 5mm 정도만 해도 되니까요. 골반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진행해도 충분히 자극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많이 힘들다 라는 분들은 부하를 낮춘 버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발을 들고 하시는 게 불편하다 라면은 한쪽 발은 그냥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를 지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힘들다 라는 분들은 벽에 기대서 체중을 분산시켜 주면 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보행 시에 고관절이 옆으로 빠지거나 혹은 불편하셨던 통증이 줄고 걸음걸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동작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한번 운동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 강도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